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국가수사본부에 수도권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파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 1000여 명이 오늘부터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파견 근무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형사기동대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소속으로 체포 작전 경험이 풍부한 현장 경찰관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의 결정에 따라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세 번째 작전회의를 가집니다. 어제 2차 회의를 연대 이어 이틀째 내부 점검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수갑과 테이저건 등 진압 장비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경호처의 저항으로 2박 3일 이상 장기전이 될 것에 대비해 각종 비상용품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강제 수사 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한 바 있는데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끝내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 경호를 전담하는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 오늘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역시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호처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종준 전 차장은 세 번째 조사를 받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전화도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재집행에 앞서 일선 경호관들을 향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할 준비를 마쳤다고 경고하는 한편 협조하는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관저 경내에선 소총으로 무장하거나 소총용 배낭을 맨 듯한 경호팀 모습이 속속 포착됐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최근 들어 무기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외부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검은 전술복을 착용하고 헬멧을 쓴 채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배낭을 맨 남성들이 4명씩 조를 이뤄 경내를 순찰합니다. 테러 등 유사시에 대비해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격 대응팀 CAT입니다. 미국 5.11 택티컬사의 라이플 캐링 케이스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통상 M4 계열의 소총과 탄창 기타 액세서리들을 안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소집한 지난 10일 부과장단 회의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는 안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직후부터 무장한 공격 대응팀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전후 시점엔 관저 경내의 경호처 직원들은 무기가 안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는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전술복과 헬멧 등 복장을 착용하고 언론에 노출되게끔 관저 주변을 순찰해라.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위력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경호처 관계자는 공격 대응팀 요원들은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엔 늘 있었던 것일 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다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 못했고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은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에 넘어가게 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란 특검법이 올라왔습니다. 야당이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고친 만큼 국민의힘도 추천권을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대신 여야는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를 추가한 걸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과 충돌을 조장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두고 북한과의 충돌을 조장한 것처럼 몰아간다고 반발했습니다.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전단, 김여정이가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결국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내란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야권은 새 내란특검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특검법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통과하겠지만 이후 공은 또다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중국 등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퇴임을 불과 일주일 남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제의 특징은 한국 등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20개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국가엔 한도를 설정한 겁니다.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컨대 중국이 동남아 등 제3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이 문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ade zero, Fareed, leading edge chips. That means zero AI chips we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y're all made in Taiwan. That's an untenable national security risk. 한국과 일본, 호주, 독일, 영국 등 20개 국가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 개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한편 동맹국 또는 우려 국가도 아닌 대다수 나라에 대해선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보안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국가별로 향후 2년간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32만 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발표가 나오자 중국 상무부는 정상적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해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